안녕하세요. 오늘의 엄마 창업가 아띠공방 오미주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12살 외아들을 키우고 있는 아띠공방 대표 오미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업사이클링 양말목 공예 아띠공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운영한 지는 딱 4개월 차 된 것 같아요. 생활용 양말목 공예, 위빙, 펀치니들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제가 수업도 하고 출강도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업사이클링 양말목 공예를 위주로 강사 양성 과정과 출강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데이 클래스랑 재능 나눔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고요. 그 대표님 창업하시기 전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사실 그 공예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해왔는데 체육 선생님한테 배우는 수공예 들어보셨어요? 체육 전공하셨어요, 그러면? 네, 저 전공은 체육교육이고요. 네, 저 결혼과 동시에 전업주부 생활을 하게 됐어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아이가 12살이니까 12년 동안 전업주부 생활을 해온 거죠. 네. 근데 전업주부였지만 정규직만 아닐 뿐 정말 스튜디오 110이처럼 11시부터 2시까지 안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 어릴 때부터 계속 자격증 공부하고요. 네. 맞아. 그리고 네, 거의 엄마들이 많이 딴다는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부터 시작해서 독서지도사, 부가트지도사, 그리고 여러 가지. 저도 그거 다 알아봤었는데. 네. 맞아요. 그런 자격증을 다 취득하기 시작했어요. 언젠간 쓸 거야.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직업을 또 찾게 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또 다양하게 또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4살 되기 전까지 정말 각종 자격증을 다 취득했고요. 짬짬이 취득했고, 그러면서도 이제 원데이 클래스나 또 소소하지만 재능기부 수업 같은 것도 조금씩 이어서 해왔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4살이 넘어가니까 집에서 이제 책도 읽어주고 하는 과정에서 엄마표 책놀이터라고 아이와 같이 미술도 하고 요리도 하고 몸놀이도 하는 그런 엄마표를 진행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외동 아들이다 보니까 1대1로 하니까 아이가 좀 재미없어 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있는 친구들은 같이 해야 재밌는데, 그래서 아이랑 친한 친구 한두 명을 같이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쪽 엄마한테 얘기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집에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스럽게 놀러 왔을 때 같이 논 거죠, 그냥. 수업이 아니고 정말 그냥 책 읽어주고, 또 저희 아이 놀 때 같이 와서 이렇게 놀았는데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 하고, 그래서 반대로 그 엄마들이 저에게 수업을 의뢰했어요. 그래서 전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행이 돼서, 그래서 처음에는 1명, 2명 친구들하고 같이 놀아주는 수업을 진행하다가 그게 입소문이 나서 아파트 단지에 확 이렇게 인기가 그래서 계획에도 없던 이제 클래스를 열게 됐어요. 4살, 5살, 6살 친구들 세 타임을 해서 거의 20명 이상 수업을 한 것 같아요. 타임별로. 그리고 연령별로 독서 프로그램과 또 독후 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 제가 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짜여 있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쓰는 건 또 제가 또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만들었어요. 저희 아이한테 해주는 거 그대로 그 친구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니까 저도 재밌고, 저희 아이도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고 집중도도 높아지고, 그래서 정말 일석삼조 돈도 벌고 아이에게도 정말 행복한 시간도 만들어줄 수 있고, 또 그 엄마들도 그런 부족한 부분을 나이가 연령대가 어리다 보니까 멀리 학원에 보내기보다는 또 친구 엄마니까 믿고 맡겨주시고, 그렇게 2년 반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언제, 애기 몇 살 때쯤이었어요? 그게 4살 때부터요. 4살 때부터요? 아이 4살 때부터 6살 반까지 그렇게 그런 책놀이터? 제가 오감 튼튼 책놀이터라고 홈스쿨 제가 이름 다 만들어가지고 진행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걸로 홍보도 별로 안 왔을 시기인 것 같은데, 그럼 그때 그냥 입소문만으로? 네, 그때 저는 인스타그램은 안 했었고 카카오 스토리를 했었는데 거기에 그냥 저희 아이 일상 올리듯이 올렸고요. 홍보를 특별히 할 이유가 없었던 게
동네에 있는 아이 엄마들하고 이미 다 친분 관계가 있었던 상황인데다가 또 친구들이 연령대 친구들이 그냥 네. 한 명 어린이집 친구가 한 명 재밌어 하면서 네. 그냥 어린이집 끝나고 저희 집으로 와버리니까 엄마들이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인원을 할 생각은 아니었거든요. 네네. 근데 4명씩 5타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 그러면 주로 이 독서지도, 책놀이, 그 다음에 공부방 운영을 하셨는데, 네네. 어떻게 또 이렇게, 이게 또 되게 다르게 느껴지는데, 양말목으로 공방까지 열게 되셨나요? 맞아요. 어느 날 아이가 학교에서 그 컵받침을 하나 만들어 왔어요. 조금만 네모난 컵받침을. 네네. 그래서 그게 뭐야? 그랬더니 엄마 이거 양말목으로 만든 거야 그러더라고요. 오, 네네. 그래서 양말목이 뭐야?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또 검색을 했죠. 검색을 하니까 양말목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양말목으로 또 공예가 있다고 해서 또 그걸 또 깊이 찾아보다 보니까 그때가 마침 감성이빙아트 센터라는 곳이 양말목 공예 전문가 과정을 시작할 때였어요. 딱. 제가 워낙 손으로 꼼짝하는 것도 좋아하고 네. 하다 보니까 망설임 없이 진짜 전문가 과정 다 이수하고 하자마자 양말목 공예 강사로 바로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감사하게도 시작과 동시에 많은 분들이 좀 찾아주시고 계시고. 강사로 하시게 된 거는 그 감성이빙 아트센터? 그쪽에서 바로 강사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대표님이 스스로 이렇게 모집해서 하신 거예요? 저는 다 개인적인 모집이었고요. 네. 네, 저는 지금 10여 년 동안 다 개인적으로 홍보하고 네네. 해서 모집했고, 위빙아트 센터에 큰 틀이 있기 때문에, 그 센터 보고 연락 주시는 분도 분명히 계시고요. 근데 저는 책놀이터부터 시작해서 제가 작은 공부방을 하고 지사를 할 때부터 이사를 다니면서 무조건 맘카페에 가입을 해서 거기에 홍보글을 올릴 수 있는 등업 조건을 무조건 맞춰놨어요. 어머, 네. 제가 일을 하든 안 하든. 네, 네, 제가 어느 순간이라도 홍보글을 써야 될 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건 항상 준비를 해왔고요. 아. 그리고 새로운 거 할 때마다 이제 그걸 자료로 남겼어요. 그래서 카카오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블로그도 중간에 하다가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인스타에 좀 매진하고 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저는 다 이제 제가 스스로 홍보하고 스스로 수강생을 모집하고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이 양말목 공예가 되게 생소한데 처음에 모집하셨을 적에 수강생이 좀 모이던가요? 그쵸. 저도 양말목 공예라고 했을 때 네. 양말목이 뭔가 또 양말목이 예전부터 조금씩은 사람들이 이렇게 접해서 간단한 걸 만들고 체험을 했지만 딱 양말목 공예라는 이름이 붙여져서 지금처럼 정말 다양한 네. 소품이나 작품이 나온 건 이제 2년 조금 안 됐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시기상 맞물린 것도 있고, 그리고 네. 환경 관련해서 많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업사이클링 공예가 좀 붐이었던 그런 네. 흐름을 좀 탔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그러면 공방을 내신 지는 4개월 정도 되셨잖아요. 네네.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진행하셨던 거예요? 양말목 공예를? 저는 양말목 공예 자격증을 따고, 바로 집에서 수업을 했고요. 아, 집에서? 네. 집에서 수업했어요. 그동안도 계속 아예 어렸을 때도 집에서 수업했던 게 너무 자연스러웠던 네.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코로나 상황도 아니었고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인원이 많을 때는 거실 공간을 쓰기도 했고요. 아니면 작은 방 한 곳을 홈 공방처럼 꾸며놔서 네. 그쪽에서 수업을 하면서 그쪽에 집에서 수업을 했어요. 아, 그럼 집에서도 수업이 가능하신데 이렇게 공방을 따로 내게 되신 계기는 무엇일까요? 제가 집에서도 수업하고 네. 또 출강도 나가고 또 지역이 맞지 않으면 그 근처에 있는 곳을 대관해서 수업을 이어왔거든요. 네. 근데 그러던 와중에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네. 저만의 개인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들 힘든 시기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 사업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19는 저에게 위기가 아닌 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네. 환경교육 관련해서 이슈들도 되게 많고 네. 또 기후위기 속에서 지구를 생각하는 착한 생활용 양말목 공예라는 것에 관심도가 확 높아지면서 강사 자격증 취득을 원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집에서 수업하기 어려웠던
그 상황 때문에, 제 상황 때문에 외부 공간 빌려서 수업했었잖아요.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외부 공간을 빌려서 수업하는 대관료보다 이곳 임대료가 더 저렴하겠더라고요. 대관료가 만만치가 않아, 진짜. 네. 네. 그리고 장소를 섭외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네. 그래서 망설일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저는. 네. 왜냐하면 수업은 계속 이어져 왔는데, 네. 네. 월세 내는 게 차라리 더 나은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네. 다들 공방 낼 때 가장 고민되는 점이 일단 이게 공방이랑 오프라인 공간을 가지면 이거를 이제 책임지고 가져가야 되는 그 부담감. 네네. 그다음에 임대료를 내가 낼 수 있을까? 임대료 채우려면 뭐 얼마 팔아야 되는데 막 이런 거 계산하다 보면 좀 자신이 없어지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데 오기 좀 망설여 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가 6월 초에 공방 오픈했거든요. 네, 완전 한창일 때. 맞아. 그때는 개업보다 폐업이 훨씬 더 많은 시기였어요. 맞아요. 지금도 여전히. 네, 맞아요. 네. 그때. 그래서 그때 제가 공방 창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정말 걱정과 우려 속에서 네. 너 조금 더 있다가 하면 안 되겠니? 막 이런 말씀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저에게 아틴쌤은 무조건 잘해낼 수 있을 거라고 네. 정말 큰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네. 그분이 이제 감성 위빙 아트센터 협회장님이신 오종종 쌤. 네네. 제가 이제 위빙도 배우고 이제 저희 이제 소속 센터장님이신 거죠, 협회장님. 네. 그래서 지금 저희 공방에는 작은 저 간판도 네. 협회장님께서 직접 만들어서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네네. 걱정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네. 좀 거기서 힘을 얻어서 공방을 오픈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네. 예. 솔직히 저도 막 너무 자신감만 뿜뿜해서 시작한 건 아니죠. 코로나 시기 때문에 살짝 고민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극복을 해야 되나. 어차피 네. 공방은 오픈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 그래서 저는 이제 코로나 위기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일 핵심적인 게 뭐였어요? 생각하실 때?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코로나 이전 그립다. 이런 막연한 또 그리움과 예, 그런 생각이 좀 큰데 과감하게 이제 그런 생각을 그만해야겠다. 네, 그렇게 마음 먹고 코로나 이후에 변화들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변화 속에 나를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정말 현실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나를 맞춰 나가야겠다. 그러려면 이제 대면보다는 비대면이 더 확장이 된 시기이기 때문에 비대면 시대에서 공방 창업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정말 지금까지 해왔던 온라인 홍보 곱하기 10은 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10배 이상은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되게 집중해서 했고 또 온라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좀 되게 약한 부분이거든요. 그 인스타나 뭐 이런 네. 곳에 홍보를 하려면 뭐 편집을 한다거나 뭐 이런 작업 있잖아요. 네. 저 그냥 사진만 올리고 이랬던 네. 거였는데 그래서 막 공부했어요, 정말. 그리고 당장 이제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줌으로 화상으로 수업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에게 누가 당장 뭐 온라인 수업을 해주세요라고 문의가 들어오진 않았어요. 네. 그때가 이제 벌써 초창기였으니까. 네. 근데 저는 곧 저에게 문의가 들어올 거라는 상상을 하면서 화상 강의에 대해서 공부하고 네. 저희 선생님들하고 모의 수업까지 하고 그리고 또 당장 공방에서 만나지 못하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키트 제작을 해야겠다. 네. 그래서 또 저 나름대로의 또 작지만 키트 제작을 또 연구하고 시도하고 네 그러면서 영상도 찍어서 준비하고 그런 과정을 꾸준히 진행했었어요. 공방 이렇게 시작하기 전부터 네, 공방 시작하기 전부터 그런 공부는 계속했고 네네. 공방을 오픈하고 나서는 더 그런 거에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수업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하셨구나. 네, 이어져 왔고 다행히 지금 공방이 되게 아담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인원이 올 수 없어요. 그게 이제 네. 장점. 그 부분을 부각시켜서 네. 1대1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강사 자격증 과정이라든지 네. 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그리고 대면이지만 조금 더 오시는 분들이 너무 불안해하지 않는 정말 소규모 이런 방식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했던 것 같아요.